자, 이 3부는요, 북한에 과연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한국이 돈을 줄 수 있는 많은 구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과 물자를 줄 수 있는요. 그 대표적인 게 저기 지금 마식령 스키장에 한국 선발대가 가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강산에 전야제를 할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마식령 스키장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북한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국이 먼저 공동훈련을 제안했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이가 한 3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걸 북한의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고 했죠. 스위스에 가서 김정은이가 본 게 뭐겠습니까? 우린 김정은이의 로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김정은이는 어릴 때 이 스위스에 갔죠. 그때 스위스 대사가 지금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입니다. 그 사람이 스위스 대사를 하면서 김정은을 케어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은 북한 사회에 있다가 이 사춘기에 스위스에 가서 그 스위스의 산맥에 스키 리조트가 있고 또 거기에 온천도 있고 리조트에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하는 걸 보면서요. 북한 사회에서는 이루 경험해보지 못한 자본주의의 이 릴렉스한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을 했겠죠. 우리 조국 북한에도 눈이 많이 오고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 북한을 스위스처럼 만들어서 떼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가 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권력을 잡자 말자 곧바로 이 마식령 원산 마식령 스키장을 그야말로 수만 명을 투입을 해서 거의 맨손으로 강제적으로 나무를 쓰러뜨리고 풀을 뽑고 해서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의 제재에 걸려서 그 스키장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이 북한하고 마식령 공동훈련을 합의하기도 전에 제가 미국 쪽의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마식령 스키장에 집착하고 있고 한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그 부분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신년사 이후에 남북 접촉에서 이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거의 제 예측대로 됐죠. 최근에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갈마 관광지구 홍보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올라갔던 한국의 대표단이 갈마 비행장을 느닷없이 갔다고 제가 한번 했지요. 갈마 비행장을 왜 갑니까? 여기 지금 속초 고성에서 강원도 속초 고성에서 원산까지 마식령 스키장까지 200km도 안 되는데 100몇십 km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가 비행기를 타고 속초 양양 비행장을 날아가서 원산 갈마 비행장까지 간다고 그 비행장을 둘러보냐 했는데 그 비행장을 이 선진화 시켜야 외국에서 비행기가 글로 갈마 비행장으로 착륙을 해서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가요.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 북한은 한국의 자본과 한국의 각종 인프라, 노하우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무 올림픽하고 상관없는 남북 합동 스키 훈련을 거기서 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좀 밑에 있는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열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북한이 한국 관광객을 금강산에 받아봤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와서 그걸 걸어 다니고 금강산에서 자고 가니 큰 돈이 안 되는데 이 스키장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받으면 좀 돈이 좀 세게 될 거라고 보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 대외 선전용 매체는 마식령 스키 홍보 영상을 갖다가 옮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치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이탈리아 업체에 설비나 장비들이 있는 모양인 양 이렇게 버젓이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북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남북 합동 이런 훈련단이 훈련을 할 때 그게 영상이 공개될 때, 즉 제재 대상인 장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걸 이용해서 훈련하게 될 때 대북 제재에 대한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 마식령과 바로 인접해 있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식령 스키장을 찾은 사람들은 동해의 여러 명성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울림폭포, 명사십리, 금강산 등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 방북단 일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남측 선발대 방문 전날인 22일 세계 1류급의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홍보를 했고, 사전 정권당이 기한하는 25일에는 북한의 매체들이 원산 갈마지구는 해양 관광으로 유명한 곳으로 현대적인 갈마 비행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산과 금강산 국제 관광 시대를 연결하는 중간 체류 장소로서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식령 스키장이 있고 또 원산 이 해안 관광 지구가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금강산이 있고 그 중간쯤에 이 갈마 비행장이 있어서 그 비행장에 내려서 다 둘러보고 또 갈마 비행장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 수도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평창올림픽 정야제를 평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금강산에서 전야제면 8일날 저녁에 해야 될 건데 그것도 4일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하긴 8일날 하려 하다가는 평양에서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국제 IOC 위원장 등 중요한 인물이 8일날 금강산에 북한의 금강산에 들어가 있으면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니까 열병식 하기 한참 전으로 당겨서 전야제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열심히 지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도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참석 등 이 국제 주요 인사들의 지금 북한 전야제 참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이 26일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관련해 이 문화행사를 개최할 장소로 금강산 문화회관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판문점을 통해 협의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미 중요한 합의는 제가 판문점 협의하고 관계없이 저들끼리 다 합의가 끝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2월 4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지금 이미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650석 정도인데 한국에서 300명, 북한에서 300명이 오는 걸로 지금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제 손님들이 좀 가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는 통일부가 이 참가할 시키려고 가장 애를 쓰는 사람이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고요. 토마스 바흐는 5일날 IOC 총회가 한국에서 예정되어 있어서 이 4일날 와서 북한에 가서 전야제를 보고 이렇게 오는 쪽으로 그것도 또 일정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IOC 총회하고요. 그래서 바흐 IOC 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최문순도 참석을 할 것이다. 강원지사도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자, 이 평창올림픽에 앞서 열리는 남북 공동문화행사에 IOC 위원장과 개최지 수장인 최문순 강원지사가 함께 참석을 한다면 이 의미가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산 그 문화회관은요, 금강산 관광이 한참 이렇게 있을 때 이 북한의 이 교회단, 즉 서커스
공연을 보던 데입니다.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걸 보여주던 데인데요. 이게 지금 안 써서 수리를 좀 해야 될 건데 그 돈은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K-팝 공연을 거기서 하니 안 하니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측 선발대에 K-팝 공연을 지원하는 콘텐츠 진흥원의 김영준 원장 이 사람은 타겟미니하고 관련 있어서 됐다 했는데 본인은 한사코 부인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 마신령 스키장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공동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도 공연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문제는 이 금강산 문화행사나 마신령 스키장 공동 훈련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부 눈을 벌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에 불을 켜고 뭘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할 때는 한국의 현대가 그걸 공급을 했지만은 북한의 전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이거는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전기를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북한은 좀 거지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10,000리터의 발전용 경유를 가지고 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경유는 정유 제품의 대북 반출을 금하고 있는 유엔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금강산 문화회관은 남북이 금강산을 할 때, 관광을 할 때 남측이 건설한 시설이라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가 경유를 가져가야 할 것 같다. 현대 아산이 금강산의 이 문화회관에 발전기를 설치해 놨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쓸 거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발전기를 돌리려면 경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엔 12월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정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유 등 정유 제품의 총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안보리에 보고를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한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8월 작성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은 정유 제품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한 개인이나 단체는 대북 제재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인도주의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때는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금 쇼를 하려고 기름을 갖고 가는 부분이 인도주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참 쇼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금 북한의 전력 사정이 어렵거나 기름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10,000리터의 기름이 없어서 한국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면 한국이 거기에 사람을 싣고 가고 또 거기에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것도 엄청날 건데 굳이 거기서 할 필요도 없는 전야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놈들이 자기들 돈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기름을 제공하는 거, 전기를 연결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북한의 실력으로 보면요. 그 근처에 군부대도 많기 때문에 그 군부대하고 전력을 연결해서 한마디로 기름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한국이 이렇게 경유를 가져간다고 쇼를 하는 거는요. 최초로 국제사회에 제재를 갖다가 이 올림픽을 핑계 대어서 뚫었다라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구멍을 내기 위한 부분이지 북한이 기름이 없어서 한국 보고 기름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10,000리터의 기름을 갖고 가려면 정유차가 한 3대는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북한에 아무리 없다 해도 돈이 없겠습니까? 기름이 이 정도 없겠습니까? 그리고 전선 연결을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1시간만 줘도 전선 연결을 할 겁니다. 그 근처 군부대하고요. 그 근처 군부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굳이 한국이 기름을 현물로 가져오게 만드는 의도는 매우 빤한 거죠. 탱크로리 유조차에 기름을 담아가서 한다는데요. 과거에 해운대 아산이 거기 문을 닫은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때 경유를 5만 리터를 보내 금강산 호텔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가는 사람 300명은 무박으로 그냥 가서 보고 바로 내려옵니다. 이 때문에 공연장에만 전력 난방을 제공하는데 10,000리터면 충분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기 위한 어떤 꼼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이 이걸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유엔이나 미국하고 넘어가려고 할 건데요. 그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 경유를 보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가서 남은 것은 갖고 올 것이기 때문에 논란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마식령 스키장이 남북 공동훈련을 하기 적합한 환경이다 하지만 인권 문제 측면에서 보면 이걸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러지 않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라는 국제인권기구는요. 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비영리 기구인데 여기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에 대해 입장을 묻는 한국중앙일보 질문에 북한 정부가 인프라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부 상인 학생들까지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아동노동을 비롯한 강제노동은 북한 정부가 역점을 두는 주요 건설의 사업장에서 다 발생하고 있고 마식령 스키장도 그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모델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 문제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제노동을 감히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다. 마식령 스키장 건설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진입로를 닦고 북한 주민들이 맨손으로 제설을 하는 모습이 미국 언론에 포착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2014년 12월에 개장했고 북한은 10년이 걸릴 이 공사를 9개월 만에 했다고 마식령 속도전이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이 휴먼 라이트 워치 로버트슨 부국장은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과 협력을 해야 된다면서 ILO와의 협력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강제노동 과정의 출발점이 될 거다. 강제노동 종식은 종종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도록 강요받는 북한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도 휴먼 라이트 워치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휴먼 라이트 워치는 남북한 모두에서 일어나는 인권 행위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우리는 문 대통령이 전직 인권 변호사로서 이 원칙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어느 한쪽의 인권 침해만 우선시하고 다른 쪽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건전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즉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키면서 문 대통령 같은 인권 변호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예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단체는 과거 이 여러 연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이 말한 부분은 이달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마식령 공동훈련을 가는 사람들은 항공편으로 북한의 갈마 비행장을 이렇게 지나서 간다고 합니다. 자, 이토록 북한에 굳이 공연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 IOC 위원장까지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대고 북한에 기름을 주려고 하고 북한에 굳이 갈마 비행장을 통해서 남북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단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요 유엔의 제재를 뚫기 위한 공작입니다. 이거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